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1단원 실수와 그 계산에 대한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 1단원에서 배웠던 개념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가물가물하다고요?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두 정수 A, B를 사용하여 B분의 A꼴로 표현되는 수를 유리수라고 말합니다. 숨은 의미, 수의 개념을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함으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의 범위를 넓혀줍니다. 다음은 제곱근입니다.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즉 x제곱 이퀄 a를 만족하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씁니다. 그리고 루트 a를 a의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를 a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호 루트를 근호라고 부르며 루트 a를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읽습니다. 더불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를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양수 또는 0으로 한정합니다. 숨은 의미, 제곱근은 무리수를 개념화하는 기본 원리이며 제곱근 기호 루트를 활용하면 몇몇 비순환 소수를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a가 0보다 클 때 다음 등식이 성립합니다. 숨은 의미, 제곱근이 포함된 식의 계산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제곱근의 대소관계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숨은 의미,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확인시켜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어떤 두 수의 대소관계를 알고 있다면 식의 계산을 좀 더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수의 분류입니다. 1. 유한소수 0.25, 1.7과 같이 소수점 이하의 0이 아닌 숫자의 개수가 유한계인 소수. 2. 무한소수 0.333과 같이 소수점 이하의 0이 아닌 숫자의 개수가 무한계인 소수. 2-1 순환소수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반복되는 무한소수. 2-2 비순환소수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 숨은 의미, 소수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그리고 무한소수를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로 분류함으로써 분수로 나타날 수 있는 소수, 즉 유리수가 될 수 있는 소수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리수와 실수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소수로 표현되는 수를 무리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라고 합니다. 숨은 의미, 수의 개념을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장함으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의 범위를 넓혀줍니다. 다음은 무리수에 관한 명제입니다. 다음 무리수에 관한 명제는 모두 참입니다. 참고로 명제라는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뜻합니다. 1. 모든 제곱근이 무리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모든 무한소수가 무리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소수 중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며 비순환소수만 무리수입니다. 3. 무리수와 유리수의 덧셈 또는 뺄셈 결과값은 항상 무리수입니다. 4. 두 유리수의 덧셈 또는 뺄셈 결과값은 항상 유리수입니다. 5. 두 무리수의 덧셈 또는 뺄셈 결과값이 항상 무리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두 무리수의 덧셈 또는 뺄셈 결과값이 유리수가 된다면 그 유리수는 0입니다. 다음은 실수의 대소관계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숨은 의미, 실수의 대소관계를 확인시켜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어떤 두 수의 대소관계를 알고 있다면 식의 계산을 좀 더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규칙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큰 것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합니다. 숨은 의미,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즉,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은 이제 단순 계산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은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분모의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말합니다. 숨은 의미, 무리수가 포함된 식의 계산을 좀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규칙입니다. 유리수 AB와 무리수 루트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숨은 의미,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즉,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계산은 이제 단순 계산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다음은 무리수 계산에 따른 연산 법칙과 근호가 포함된 식의 계산 순서입니다. 1. 무리수에서도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2. 무리수에서도 다음과 같이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근호가 포함된 식의 계산 순서. 첫째,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 또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괄호를 먼저 풀어줍니다. 둘째, 근호 안에 제곱수가 있는 경우 제곱수를 근호 밖으로 꺼냅니다. 셋째,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분모를 유리화합니다. 넷째, 덧셈과 뺄셈보다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다섯째, 근호 안에 수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덧셈, 뺄셈을 계산합니다. 숨은 의미, 근호가 포함된 식을 계산하는 방법 및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와, 1단원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이란 단순히 수학 문제를 계산하여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필요한 개념을 도출한 후 그 개념을 떠올리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학습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를 통해 스스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유사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개념을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좀 더 수학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에 쫓기듯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천천히 생각한 후에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다면 정답을 구하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해결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가? 둘째, 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셋째,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넷째, 그런 문제의 답을 찾아라. 많은 학생들이 세 번째 과정을 건너뛰고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세 번째 과정이거든요. 그래야지 변형된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 개념을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출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참고로 단순 계산 문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총 5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면은 학교 교과서나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문제집을 사서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 3개와 직각 삼각형 2개가 서로 붙어 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인가? 단, 도형 안의 숫자는 각 정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낸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제곱근의 정의 및 성질에 대해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물론 정사각형의 그 넓이의 개념으로부터 제곱근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힌트를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여 주어진 정사각형의 넓이로부터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놓고 주어진 넓이로부터 각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 이를 통해 색칠한 두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확인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작업에 불과합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하나씩 계산식을 작성하면 게임 끝이거든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 보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루트 280x가 유리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x 중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인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제곱근의 성질, 정의 등에 대해서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근호 안에 있는 숫자 280x를 소인수 분해하여 제곱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를 찾으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에 불과합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천천히 계산식을 작성하면 게임 끝이거든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아주 어렵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여러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까 어떠세요? 제곱근이 점점 쉬워지고 있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3cm, 6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 루트 b일 때 식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제곱근의 정의와 성질, 제곱근의 곱셈 규칙 등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의 개념으로부터 제곱근의 개념을 도출해야겠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곱근의 정의와 성질 그리고 제곱근의 곱셈 규칙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주어진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18제곱cm가 됩니다. 그렇죠? 넓이가 18제곱cm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상상을 한 후 x의 제곱은 18이 되도록 하여 여기에 제곱근의 정의 및 곱셈 규칙을 적용하면 x를 a 루트 b 꼴로 쉽게 변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에 불과할 것입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천천히 계산식을 작성하면 되니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산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제곱근이 점점 쉬워지고 있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두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 y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제곱근의 대소관계,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답을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곱근의 대소관계 및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부등식 양쪽에 있는 숫자를 근호식으로 표현하면 어렵지 않게 자연수 x, y의 범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출된 부등식을
만족하는 xy의 값을 확인하면 쉽게 식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할 건에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까 어떠세요? 제곱근의 대소관계가 점점 쉬워지고 있죠? 5번째 문제입니다. x, y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식 x 플러스 y 플러스 xy의 값을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분모의 유리화 및 제곱근의 사칙 연산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호가 포함된 식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xy의 분모를 유리화한 후에 구하고자 하는 식에 대입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에 불과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사를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까 어떠세요? 분모의 유리화 및 제곱근의 계산이 점점 쉬워지고 있죠? 이처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한 문제만 풀어도 그와 유사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 및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